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동고등학교 1학년 기말고사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 이제 공부를 피드백을 다시 해주면 여러분 시험 준비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1번부터 시작할게요. A, B의 무게중심이 1,B다 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X좌표는 이제 3과 A와 마이너스 1을 더해서 3이 되면 되지. 그럼 A는 1이면 되겠네요. 그리고 B는 Y좌표끼리 더해서 3을 나눠주면 2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 2번 문제로 갈게. 2번 문제를 보면 fx식을 선생님은 이제 작성을 할게. fx가 최고차항 a라고 두고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이제 0보다 작도록 하는 해가 다음과 같아지려면 이제 a는 양수라고 쓸 수 있겠네. 그러면 f2-x도 쓸 수 있겠다. f2-x는 a의 5-x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부등식의 해가 여기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하죠. 0보다 크거나 같다는 해를 이제 구하는 건데 이 부등식의 해는 이제 a는 상관없이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거니까 여러분 최고차항의 수도 어차피 양수예요. 그러면 0보다 작거나 같고 5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나오니까 여러분 정답은 5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3번으로 가겠습니다. 3번 문제를 보면 다음 직선이 이 직선과는 평행한데, 자 그러면 이제 평행 조건은 x의 개수, y의 개수를 이제 b가 서로 같으면 되니까 여러분 지금 이 주어진 식에 y의 개수가 이제 4인 거 아니까 여기 마이너스 2y잖아.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2배를 해준 게 얘랑 같으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 똑같이 x의 개수도 마이너스 2배를 해준 게 이제 a와 같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는 거 첫 번째 관계식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다음 직선과는 또 수직이래. 이 직선과 처음 주어진 이 식이 서로 수직이다 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이번엔 수직 조건은 이 두 개에 대해서 x의 개수랑 y 개수를 이제 선생님이 자리를 바꿔볼게. ax 플러스 4y 플러스 5는 0이라는 직선과 수직이려면 x, y의 개수가 자리가 바뀌면서 부호가 하나는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지. 그럼 뭐 여기는 이제 생각 안 해도 되고 여기를 좀 y로 써야 되는데 쌤이 ay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식이 곧 누구여야 된다는 거야. 지금 8x-by랑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지금 8x-by는 그러면 여기 이제 이 직선과 또 평행한 거지. 따라서 이제 4에서 2배 하면 8이니까 마이너스 a에서 2배를 해도 마이너스 b랑 같다는 거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두 번째 관계식은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b니까 여러분 2a를 b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따라서 둘이 연립을 하면 되겠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a 플러스 2가 돼서 a는 5분의 2가 되고 b는 5분의 4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5분의 6이지.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4번 문제를 보면 이게 지금 내분점 외분점 문제인데 저는 이 문제를 공식으로 하지 않고 이제 그림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지금 A점이 마이너스 1,A고 B점이 지금 현재 B, 1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A, B를 3대2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이제 2,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5등분해서 A에서 3칸 간 곳을 이제 여러분 2,3이라 할 수 있겠지. 그러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A 대 B로 외분하는 점을 Q라 했어. 그때 이제 PQ 길이를 구하라고 했거든. 그러면은 지금 여기 마이너스 1과 2라는 이제 x좌표를 한번 봐봐. 그러면 지금 여기 마이너스 1하고 2까지는 x좌표가 이제 3만큼 더해졌으니까 결국엔 여기 3대 2라서 3만큼 커지면 여기는 이제 2만큼 커졌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b는
b는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y좌표인 이 a도 찾는 것도 여러분 1에서 3으로 내면 플러스 2가 됐겠지. 그럼 여기도 이제 2대 3이니까 여기도 똑같이 3만큼 더해졌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a는 6이라는 걸 알 수 있네. 자, 그래서 a는 6, b는 이제 3대, 그러면 a, b를 6대 4인 즉 3대 2로 외분한 점 q가 있다고 한 거잖아. 그럼 q점은 3대 2의 외분점인데 그럼 어디 있냐 보니까 a, b를 3대 2로 가볼게. a, b를 3대 2로 외분했다는 거는 a에서 저 외분점까지는 3칸 만에 가는 거죠. 3칸 만에 가고 그 다음 b점에서는 2칸 만에 가는 거야. 그럼 여기에 이제 q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될 건 pq 길이야. 그럼 pq 길이니까 이 점에서 q까지의 거리인 거잖아. p점에서 q점까지의 거리를 물어본 거지.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p점에서 b점까지의 거리를 이제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냥 이제 나머지 p로부터 q점까지 거리는 이제 한 번에 구할 수가 있어.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볼게요. pb의 거리가 이제 이 두 점 사이 거리니까 여러분 2,3으로부터 4,1까지 거리가 pb 길이인데 pb 길이는 여러분 2루트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2루트이니까 여러분 여기는 3루트인 거지 자연스럽게. 그럼 여기는 5루트야. AB 거리가. 그럼 똑같이 여기 AB 거리랑 똑같은 게 이 세 칸이니까 여러분 여기도 5루트2 여기도 5루트2 그래서 2루트2까지 더하면 여기 12루트2라는 거 한 번에 알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공식으로 할 수 있는데 외분 내분을 이렇게 그림으로 여러분 비율 관계로 따져줄 수 있도록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문제로 가볼게요. 5번 문제는 부등식을 이제 2차 부등식을 보면서 절대값이 껴있는데, 물론 절대값이 이제 여기 한쪽에만 껴있다고 보일 수 있는데 저는 여기 x제곱에도 절대값이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함수는 y축 대칭이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x가 양수일 때랑 x가 음수일 때를 이제 기준으로 x가 양수일 때 함수에 대해서 그래프만 그리면 음수인 구간은 이제 y축 대칭인 곳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볼게. 그러면 x가 양수인 지점은 이게 그대로 나온 함수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를 그리면 되는데,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러분 얘가 이렇게 그려지죠. x절편이 5랑 마이너스 1이 되게 하는 곳인데, 이게 지금 양수인 구간에만 그리면 되니까 실제로는 여기만 그려지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x가 음수인 구간은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제 y축 대칭의 그래프가 그려지니까 결론은 이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거나 같도록 하는 해는 마이너스 5부터 5까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의 개수는 11개라고 볼 수 있지. 정답은 4번. 6번으로 가볼게요. 6번 문제는 연립부등식이에요. 연립부등식. 그럼 첫 번째 부등식과 두 번째 부등식을 연립을 해야 되는데, 저는 첫 번째 부등식 먼저 볼게. 첫 번째 부등식은 인수분해가 되겠지. 인수분해를 하면 x-a에 x-a 플러스 6으로 인수분해 되겠다. 그치? 그럼 어차피 이제 얘가 a랑 a 플러스 6이 근이기 때문에 이거는 a에 상관없이 a 플러스 6이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해는 다음과 같고, 두 번째 부등식도 인수분해 됩니다. 두 번째 부등식을 인수분해를 하면 x-b-2랑 x-b 플러스 2가 이제 인수분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서, 얘도 이제 b에 상관없이 b 플러스 2가 b-2보다 크잖아. 그래서 b-2보다는 x가 작고 b 플러스 2보다는 크다라고 이제 해를 구할 수가 있어. 근데 이제 이 두 개를 연립한 부등식의 해가 다음과 같았으니까 여러분 지금 이거는 얘랑 이제 수직선을 그리고 이제 파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여기 A부터 이제 출발해서 여기서 이제 공통해가 끊기겠지. 그러니까 이제 이 A는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얘가 알파인 거지. 그리고 여기 이제 3부터 이제 출발해서 베타까지 끊어 있는데 3이라는 건 그럼 누구겠어? 얘겠지. 얘가 3이네. 그래서 따라서 B는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B가 이제 1이고 3부터 이제 베타까지 끊겼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끊겼겠지. 얘가 베타야.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니까 베타 값이 이제 여러분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이너스 2가 4죠. 베타는 4. 그리고 B가 1이었기 때문에 알파는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둘이 더하면 3이 되네요. 6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7번 문제로 가볼게. 7번 문제를 보면 이 등식을 만족시키게 하는 XY대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물론 이게 X, Y로부터 어떤 임의의 두 점 이게 3, 마3까지 거리랑 1, 5까지의 거리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그냥 이거는 양변 제곱해서 그냥 정리하면 직선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직선을 이제 양변 제곱해서 정리를 해주면 x제곱 y제곱이 이제 다 사라지잖아.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x-4y 플러스 2는 0이라는 직선으로 얻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이 직선 위에 xy, 직선 위의 점들 중에 xy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니까 저는 x절편이 이제 마이너스 2였고 y절편이 2분의 1이니까 이제 이 직선을 그려놓고 생각할게. 그러면 지금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소값을 물어봤거든. 그럼 여러분 지금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k라고 이제 생각해놓고 이 k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였어. 그러면 이제 이거는 원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 그래서 이제 원에 대해서 반지름 값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네. 근데 이제 이 원이 반드시 xy가 이 직선 위를 만족하는 점들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원의 중심이 원점인 원을 이제 그려보면 이렇게 이제 직선과 가장 반지름을 이제 가장 작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접할 때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접할 때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반지름을 구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길이만 구하면 되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리를 물어본 건데 원점으로부터 어디까지 거리? 이 직선까지 거리를 이제 구하면 되겠다. 그렇지? 그래서 D가 아니라 C는 K라고 적을게요. 따라서 이제 이 반지름을 이제 R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R은 루트 얼마분의 17분의 2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쵸? 그러면 이제 K가 해당되는 거는 뭐냐면 R의 제곱자리니까 K는 17분의 4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8번 문제로 가볼게요. 8번 문제도 내분, 외분의 관계인데 여러분 일단은 이게 공식으로 이제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복잡해졌을 것 같아. 그래서 그림을 이제 먼저 파악을 하고 이제 문제를 들어가 볼게요. 일단 원이 나왔어. 이 원은 아이고 여러분 그림이 너무 성의가 없어져서 다시 그릴게요. 자, 이 원이 하나 있고 그리고 직선이 하나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원의 중심은 1,2야. 그리고 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를 한번 구해볼 필요가 있는데 1,2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는 5분의 1, 2를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6 플러스 23이니까 여러분 이거 계산해보면 5가 나오거든? 그럼 여기 거리는 5였겠다 라는 거죠. 그리고 반지름 길이가 여러분 여기서 이제 반지름 길이를 구해보면 여러분 47 넘어가고 5니까 여러분 루트 50이라는 거 알 수 있어. 그럼 여기가 이제 루트 52인 거지.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으로 온 거냐면 직선과 원이 A점과 B점에서 만난다고 했잖아. 그럼 이 점이 A고 이 점이 B니까 우리는 A, B는 현이었던 거지. 그러면 이제 이 현의 길이가 루트 52 5를 이용해서 이제 피타고라스를 때리면
루트 27이란 걸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 3루트 3인 거야. 맞죠? 그럼 여기도 이제 똑같이 3루트 3인 거지. 그럼 A, B의 상황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그러고 PQ에 대한 상황으로 이제 가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A, B를 갖다가 A, B를 이제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이제 P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은 여기에 있겠지. 이걸 3등분 하는 거야. 3등분. 하나, 둘, 세 개. 그러면 이제 여기가 총 6루트 3이었으니까 여기 한 칸의 길이당 2루트 2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 여기에 이제 2대1이니까 P점은 여기 있었겠지. 그러면 Q점은 어디냐면 A, B를 1대4로 외분하는 점이네. 아, A점과 B점에 1대4 외분점. 여러분 1대4 외분점이니까 이렇게 되겠네. B로부터는 4칸만에 오고 A로부터는 한 칸만에 가는 거니까 이쪽에, 이게 그대로 하나, 둘, 셋, 넷. 이 길이 그대로 2루트 2라는 길이 그대로 여기 왼쪽에 이제 Q점이 있다는 걸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PQ 길이는 이 P로부터 이제 Q 길이는 2루트 2 세 번 만에 온 거니까 6루트 3 맞. 6루트 2구는. 여러분 제가 아까 여기 3루트 3이라고 해놨는데 여기 그럼 루트 3이었죠? 그래서 6루트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8번에 2번이에요. 9번으로 가고 있습니다. 9번 문제는 4점의 좌표를 A, B만 이제 모르고 이제 3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4점을 갖다가 평행사변형 4점을 이어서 이제 평행사변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면 평행사변의 넓이와 그리고 이 두 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의 넓이를 동시에 이등분한다 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이등분한다는 건, 여러분 평행사변형은 대각선의 중심 이 점을 반드시 지나야 우리가 넓이를 이등분하게 됩니다. 반드시 이거 참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원은 많이 봤겠지. 지름의 양끝점을 갖다가 이제 넓이 이등분한다는 건 원의 중심을 지나면 되겠죠. 그럼 우리는 원의 중심은 6,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만 찾으면 되냐면 이 평행사변형의 중심만 찾으면 돼. 대각선의 중점만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4개의 점을 이제 생각할 때 이 4개의 점이 좌표점이 주어지긴 했는데 이게 서로 마주보는 점이 어떤 점인지 알려주지 않았어. 그래서 이제 요 케이스를 나눠가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선생님은 여기 3,6과 마주보는 점을 마3, 마4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러면 이 중심점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케이스 중심점이 0,1이 됩니다. 그러면 결론은 우리가 생각하는 직선의 기울기만 찾으면 되니까 이 점과 아까 6,1 이 두 점을 지나는 기울기만 구하면 되는 거였지. 자, 기울기는 6분의 0이네. 그럼 이거는 0인데 지금 기울기가 양수라고 했잖아. 그럼 이 케이스는 안 되는 거지. 굳이 이거는 이제 안 해도 되겠다. 자, 그러면 3,6과 마3, 마4가 이제 마주보는 점이 아니었던 거야. 그럼 3,6과 1,-2가 이제 마주보는 점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두 번째 케이스는 그러면 이거의 중점은 여러분 2,2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렇죠? 네. 그럼 2,2랑 6,1의 이제 두 점 사이 기울기는 여기는 또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네.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네요.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후보가 하나가 있죠. 이제 얘와 3,6과 A, B가 마주보는 거였구나. 그럼 이제 이거는 A, B를 모르니까 여러분 이렇게 마주본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마3, 마4랑 1,-1을 이제 중점으로 생각을 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아하. 그러면 이제 이 두 점 사이 기울기가 나오겠네. 그래서 두 점 사이 기울기는 이제 7분의 4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1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10번 문제 자주 나오는 문제죠. 일단 이 직선을 K로 묶어서 생각해보자. K로 묶으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y
x 플러스 3i 마이너스 5는 0 이런 직선이야. 그럼 이제 이거는 k에 상관없이 직선 두 개가 만나는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라고 이제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그러면 기억에서 물은 거는 항상 1, 4분면을 지나냐 라는 얘기는 이 두 개의 직선이 어디서 만나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겠다. 자, 그러면 기억에서는 연립을 해보면 되죠. y는 2x랑 그리고 x 더하기 3i 마이너스 5는 0 이 두 개를 연립을 하면 7x가 5가 되니까 x는 7분의 5가 되고요. y는 7분의 10이네. 그러면 뭐 1, 4분면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자, 기억은 맞아요. 니은으로 가볼게. 니은은 이제 직선 L과 다음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기 위한 k 값이 존재하냐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러면 수직이라는 걸 생각할 때 이렇게 가자. 이 x 값의 개수, 여기 y 값의 개수, 그리고 여기 x 값의 개수가 1이고 여기 y 값의 개수가 2예요. 그러면은 여기 x 값의 개수랑 여기 x 값의 개수, 여러분 수직 조건을 이제 반드시 이것도 이제 알아둬야 돼요. 1-2k랑 1이랑 곱하면 1-2k이고, 그리고 y값끼리의 개수, y값끼리의 개수끼리 곱하는 거. 그래서 둘이 더하면 0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여러분 이거는 k가 지워지네요. 그래서 좌변이 0인데 이게 0이 되게 하는 k는 그럼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디귿으로 가볼게요. 디귿으로 가면 평행되는 조건이네. 평행되는 조건은 여러분 지금 이렇게 가면 되죠. x 값의 개수랑 y 값의 개수의 비가 같다. 그러면 3분의 1-2k는 2분의 3 플러스 k랑 같은지 확인하면 되지. 그럼 지그재그로 곱해보면 2-4k가 9 플러스 3k와 같으니까 이러면 k는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럼 k가 마이너스인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 같아 버리면 안 되는 거지. 여기까지 같아 버리면 안 되는데, k가 이제 마이너스 1일 때 이제 여러분 1이 되면서 이게 잠시만요. 여기가 7k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1 맞죠?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제 혼자 풀 때는 이게 이제 계산이 다르게 나왔었는데, 여러분 이제 이게 k가 마이너스 1이어도 여러분 얘는 이제 얼마야? 2분의 2가 돼서 1이죠. 자, 여러분 여기는 마이너스 1이라서 우리가 상수의 비는 여러분 이제 보였네. 이게 이제 5가 넘어오면서 마이너스 5죠.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5라서 이게 상수의 비까지 같으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는 이제 틀렸다고 볼 수 있네요. 평행이 아니라 일치였지. 그래서 여러분 디귿까지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11번으로 가볼게요. 11번 문제. 11번 문제를 볼 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다음과 같은 식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자, x, y라는 점이 하나 있고 임의의 점이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이 첫 번째 이 루트 x-a제곱 플러스 y 빼기 4제곱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이제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겠다는 거죠. 2,4가 있고 3,3이 있고요. 그리고 2, 마이너스 1이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 동일선상이 있는 거지. 2, 마이너스 여기다 찍어 놓을게. 그 다음에 1,2가 있어. 1,2는 한 이 정도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x, y라는 임의의 점이 있는데 이 점으로부터 각각의 이 네 점 사이에 이제 네 점까지의 거리의 합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각 어떤 이제 임의의 점이 여기 안에 있는 거지, 그냥. 그럼 이 점으로부터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의 합의 최소값을 구해라, 이런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거는 어디가 되냐면
이렇게. 자, 여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각각의 꼭지점을 연결한 선분, 두 개의 직선이 만나는 교점이 하나 보이죠? 바로 이 점에서 자, x, y가 있어야 각 거리들의 합이 최소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최소값과 이 점이 몇 콤마 몇인지를 구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점은 이게 이제 이 그림을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여기 x좌표가 이제 똑같이 2잖아. 그러면 이 점은 결국 x좌표인 2인 거야. 그래서 2 콤마 얼마냐라는 걸 보는 건데 이게 또 이제 이 직선과 이 직선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여기가 1대1입니다. 그쵸? 여기 x좌표는 1이었고 여기 x좌표는 3이었잖아. 그래서 따라서 이 점은 여기 y좌표, 얘 y좌표의 절반이니까 2분의 5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면 이제 최소값만 구하면 되니까 여러분 최소값은 이 거리합이었죠 우리? 자, 그러면 거리합이니까 이만큼의 거리는 여기 y좌표에서 여기 y좌표까지 떨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5가 되겠지. 더하기. 그러면 이제 이만큼의 거리만 구하면 되네. 그러면 이만큼의 거리는 1,2로부터 3,3까지 거리니까 여러분 루트 5라는 걸 알 수가 있네. 자, 다 왔습니다. 그래서 a, b, m 곱하면 얘까지 곱하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3번에 있네요. 1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2번 문제. 12번 문제를 보면 삼각형의 여러분 내심. 여러분 내심의 이제 정의는 가계의 등분선에 있어. 내심의 정의는 가계의 등분선. 그래서 가계의 등분선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 반드시 내심이 나왔을 땐 가계의 등분선을 생각하고 이제 문제를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지금 A점은 2,5의 점에 있고요. 그리고 C점은 5,-1에 있고 B점은 -2,3에 있습니다. 그럼 이 삼각형을 이제 이렇게 연결해 보면 여러분 지금 가계의 등분선이 나왔을 때 좌표점을 이제 꼭 이 좌표평면상에 정말 완벽히 그릴 필요는 없는데 가끔 가다가 이 A, B 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 X좌표가 서로 같거나 Y좌표가 서로 같은 그런 점들일 수 있다는 거 좀 염두에 두면서 생각을 해주세요. 지금은 뭐 그런 상황은 아니었는데 지금 이제 내심이 여기 내저번의 중심이니까 요 안에 있었겠네요. 그쵸? 그렇다면 저는 A각을 좀 볼게요. 이 A각을 2등분한 직선, 이 직선에 대해서 반드시 이 내심이 이 직선 위에 가계 등분선의 직선 위에 반드시 i가 있다라는 걸 이제 생각해서 결국엔 지금 이 문제가 A점과 I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목표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이제 포인트다. 그럼 이제 가계의 등분선에 이제 방정식을 세우는 거라서 여러분 가계의 등분선은 메커니즘을 잘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AB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해보면 이 직선은 이제 기울기가 2분의 1이고요 2,5를 지나야 되니까 여러분 여기는 4가 되겠네. 그래서 이 직선과 그리고 AC 직선, 이 AC 직선을 또 이제 방정식을 구하면 y는 -2x 플러스 9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임의의 점 x, y 즉 이 P점에서 이 AI라는 직선 위에 임의의 점 P점에서 어디까지? 각각의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양쪽으로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절대값. 여러분도 어차피 이 분모에 들어갈 점직선 거리 구하면 여기 개수가 제곱의 합은 5고 여기서도 똑같아요. 여기서는 2x x-2y 플러스 8은 0이니까
여러분 이 직선까지도 어차피 이제 x의 y의 개수가 합이 이제 얘랑 똑같아서 이제 굳이 안 써도 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x-2y 플러스 8의 절대값과 2x 플러스 y 마이너스 9는 0. 이 직선하고 이제 연립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이 직선이 절대값이 이제 서로 같다라는 거는 지금 안의 것이 서로 같거나 안의 것이 서로 부호가 반대다, 이렇게 이제 두 개를 풀면 되는데, 저는 이 AI 직선이 이제 기울기가 이제 양수니까 이 두 개에 대해서 이제 기울기가 양수가 나오는 케이스에서만 생각을 하면 자, x-2y 플러스 8이라는 것이 얘가 그대로 나오게 되는 케이스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정리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3i는 x 마이너스 17이 되나? 그쵸? 그럼 얘는 기울기가 음수네. 그래서 여러분 얘는 이제 굳이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얘는 두 번째 직선 x 마이너스 2y 플러스 8과 마이너스 2x 플러스 y 플러스 9는 0이다. 이렇게 되네요. 그럼 이제 이걸 정리하면 3x 마이너스 y 빼기 1은 0이죠. 따라서 기울기가 3인 y좌표는 1인 직선이 되네요. 그래서 m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1이지, 미안해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정답은 5번이네요.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1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3번도 아주 이제 평소에 잘 보던 문제인데 좀 함정을 파놨어. 이거 아주 잘 봐야 돼.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래프로 연습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프를 그리면서 이제 해석을 해볼게. 지금 이런 그래프, 그죠? 그림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 여러분 알 수 있지? 자, 그러면은 여기에 x값은 1이고요. 이 점의 x값은 얼마죠? 반대로 썼네. 여기 x좌표는 마이너스 2고요. 여기 x좌표는 1이에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직선은 마이보다 작을 때의 직선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직선은 1보다 클 때의 직선은 기울기가 2죠. 2x 플러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상수, 이 부분의 상수값은 y는 항상 얼마인 3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그쵸? y는 3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가는 거야. 이 상황에서 가는데, 자, 여기서 우리는 정수의 개수가 10개부터 16개 이하가 되도록 하는 a를 찾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변에 있는 이제 a 값에, 이 상수 값에 따라서 우리는 교점 개수를 10개에서 16개가 되도록 이제 설정을 해볼게요. 일단 a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a를 얼마로 설정하는 순간 이제 일단 10개를 이제 되도록 하는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선생님은. 그럼 일단 마이너스 2, 1. 여러분 지금 a가 여기 있다면 여기 범위의 해가 이제 10개 이상 16개가 이하가 돼야 되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마이너스 2고 이 왼쪽에 몇 개까지 들어가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볼게. 여기 저는 여기 마이너스 2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 있고요. 여기 0이 있고 여기 1이 있죠. 그러면 일단 하나, 둘, 셋, 4개가 있다는 거 알고 있고 우리는 나머지 더 6개가 더 필요하다는 거 알 수 있어. 그럼 여기 범위에 6개가 더 들어가려면 여기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5를 추가로 더 가지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10개가 된다는 거 알 수 있네. 그러면은 여기 이제 3칸이니까 여기도 이제 4까지 포함시켜야 되겠지. 좋았어. 그러면 여기 4까지 포함시키고 여기 마이너스 5까지 포함시키면 이제 10개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지. 그럼 따라서 x가 4부터 마이너스 5까지 이
범위에 해당되게 넣으려면 A는 이때가 얼마냐면 4를 집어넣으면 여기 4를 집어넣으면 9라는 거 알 수 있지. 그래서 A가 이제 9 이상일 때부터 해가 10개 이상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럼 16개가 되도록 하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보시면 되는데 16개가 되려면 이번에 이제 양쪽으로 6개씩, 양쪽으로 3개씩 더 늘어나면 되겠네. 그럼 양쪽으로 3개씩 더 늘어나게 이제 해본다면 여기가 여러분 얼마까지 가는 거야? 7, 5, 6, 7 그쵸? 7까지 들어가게 한다면 양쪽에 3개씩 더 들어가서 총 16개까지 들어갈 수 있겠지. 그럼 7이 되려면 2, 7에 14인 15 A가 그럼 15까지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잠깐 이게 이제 9부터 15까지 하면 이제 이 문제가 오류가 납니다. 다행히 답이 없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게 가만 보면 X값이 8이 되도록 하는 케이스만 안 들어가면 되거든. X가 8이 되면 안 된다. 8까지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근데 이게 지금 기울기가 2라는 걸 알 수 있거든 지금. 그러면 이제 X값이 1만큼 증가할 때 Y값은 2만큼 증가하게 돼. 그러니까 A가 지금 현재 A가 아까 15일 때 딱 X값이 7까지 들어가는데 여러분 A가 16이어도 8이라는 X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16까지 가능하다는 걸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 문제는 9부터 16까지 합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9부터 16까지니까 9 더하기 16은 25잖아요. 그래서 10 더하기 15도 25, 11 더하기 14도 25. 이렇게 더하면 이제 여러분 계산도 깔끔하게 25가 4번이니까 100이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5번이에요. 1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14번을 풀면서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 식이 잘못됐었어. 그래서 이 식이 잘못된 거라서 답이 없었을 거야. 근데 저는 이제 그래서 이 답에는 이걸 수정하면 이제 답이 나오는데 저는 수정하지 않은 상태에 이제 답을 그냥 구해내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 잘못된 거다. 근데 문제는 좋은 문제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는 꼭 다시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선지가 잘못됐습니다. 그럼 이제 풀어볼게요. 지금 상황이 일단 원에 대해서 이 원 위의 점으로부터 이 직선 위에 2점이 있는데 이 2점을 꼭지점으로 한다. 이제 상황이 뭐냐면 직선은 다음과 같이 기울기가 음수니까 이렇게 상황이 이제 그려주고요. 원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직선 위에 임의의 2점이 있었대. 직선 위에 임의의 2점. 여기 B가 있고 여러분 여기에 C가 있다고 보는 거야. 근데 이것도 이제 보면 B점하고 C점이 X값이 6만큼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거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X값과 Y값, X값의 증가량이 6이라는 걸 알려줬거든요. 그럼 지금 B점이 이제 C점하고 Y좌표는 B하고 C라서 이제 여러분 이거는 그냥 고민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이 기울기가 여러분 마이너스 4분의 3이거든. 그러니까 이 비율 관계가 4대 3인 거야. X값 이게 지금 기울기가 4분의 3이 아니라 미안해요. 3분의 4거든. 그러니까 이게 3대 4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8이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BC 길이는 6, 8, 10이라서 여기 10이라는 거 이제 바로 체킹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원의 중심으로부터 지금 원 위의 점 A가 있는데 이 A점과 B점과 C점을 여러분 이 삼각형으로 AB 삼각형이 그려지는데 이 ABC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치수를 구하는 문제가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 BC라는 길이를 이제 밑변으로 두면 이제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여러분 높이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높이의 최대치수가 결국엔 원위의 점으로부터 어디까지 이 BC의 직선까지 거리의 최대치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원위의 점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대치수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래서 여러분 여기 중심이 1,
3입니다. 그래서 여기 1,3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는 거지. 이 직선이 지금 4x 플러스 3y 플러스 30이 0이니까 1,3으로부터 거리를 구해보면 거리를 d라고 놔볼게요. 자, d가 얼마냐면 5분의 1,3을 집어넣으니까 4 플러스 9 더하기 30이니까 39가 돼서 여러분들 5분의 43이란 걸 알 수 있네. 그래서 이제 5분의 43이 이제 여기만큼의 거리고, 여기서 이제 반지름을 더한 만큼이 그 높이의 최대가 되겠다. 그치? 그럼 넓이 최대는 여러분 여기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높이의 최대가 5분의 43에 했다가 반지름 길이가 여러분 따로 여기서 반지름 구해보면 4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4를 더한 것과 그 다음에 높이의 최소값은 5분의 43에서 4를 빼주겠지, 반대로. 그치? 그래서 다음 같은 값을 계산해주면 되겠어요. 여기는 5니까 여러분 5가 각각 약분되니까 86이 정답이지. 그래서 정답은 86인데 답에는 없다. 자, 그래서 요게 올바른 정답이에요. 1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15번은 이제 그림에서 여러분 닮은 도형들을 잘 찾았어야 되고, 이 비율을 이제 잘 따져주면서 이 문제를 들여다봐야 된다.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 정사각형이 있거든, 그쵸? 여기 현재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길이가 이제 1이라고 나오고 여기 길이가 2래, 그쵸? 그러면 선생님은 여기가 동그라미 각을 잡을게. 여기 A각이에요, 그쵸? 그럼 여기 A각이니까 여러분 지금 이 직각삼각형하고 이 직각삼각형과 여기 B점으로부터 수설만을 쭉 내리면 이 직각삼각형이 또 하나 있는데 이 두 개가 서로 무슨 관계예요? 합동이죠. 그래서 이제 합동인지 아니까 여러분 지금 1이고 2면 여기가 반대로 2고 여기가 1이네. 그러면 이제 오케이, B점이란 좌표는 여러분 얼마야? 3,1인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점으로부터 여기 똑같이 이만큼 증가한 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정사각형에 대해서 A점으로 B점까지가 X값, Y값이 2일 만큼 변하고 있는데, 여기서 D점도 0,2인 거 아는데 이 C점도 그러면 우리는 X값이 이만큼 증가하고 Y값이 1만큼 증가하니까 3콤마가 아니지 2, 여러분 3이란 거 알 수 있습니다. 얘가 2,3이란 거 알겠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구성을 하면서 우리가 이 문제로 이제 들어가 보면 되는데, 이 문제가 우리한테 요구한 게 어떤 길이가 아니라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이제 끝나는 거야. 어떤 직선? P점과 B점을 지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라는 게 최종적인 물음이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미 B점을 아니까 이 P점을 알면 되겠네. 이 P점 좌표를 구하는 게 우리 이제 마지막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P점의 좌표를 이제 확인하는데, 여러분 여기 A점이 1,0이었고 이 C점이 2,3이라는 거 우리가 알아냈잖아. 그러면 지금 이 정사각형에서 이 내부에 이제 P점이 있는데, 여러분 저는 이 A점과 C점을 연결해주면 이 P점을 지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여러분 읽어봤기 때문에 이제 느껴질 텐데, 이게 지금 직사각형이 1대2야 계속. 여기도 1대2. 이제 이렇게 쪼개면 이게 다 정사각형이 9개가 있는 상황이거든. 그래서 여기가 다 비율이 이제 맞아 떨어지죠. 이 대각선을 이렇게 그으면 이제 P점을 지나게 돼 있어. 그럼 여러분 이제 자연스럽게 이 길이가 다 같은 거였네. 그래서 P점 좌표는 1,0과 2,3의 2대3 내분에 있었다 라는 거네. 그래서 이 P점 좌표를 여러분 구해보시면 1과 2의 여러분 길이는 1이니까 그거를 이제 3등분해서 이만큼 가는 거죠. 그럼 3분의 이만큼 가면 여러분 3분의 5, 여기 y좌표는 이제 2가 된다는 걸 바로 알 수 있네요. 3,5와 3,5,2 3분의 5,2 여러분, 그리고 3,1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되겠네.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걸 구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계산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정답은 17이 나와요. 1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6번 문제는 y는 mx라는 직선과 3x 플러스 4y 플러스 8은 0, 이 두 개의 이제 직선이 있는데 지금 네, 수축, y축, 그리고 이제 y는 mx라는 직선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잖아. 근데 이제 그것보다 이 직선을 먼저 구해볼게. 자, 이 직선은 여러분 이렇게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이에요. 그 다음에 y좌표는 마이너스 2에 x좌표는 마이너스 3분의 8이지. 여기서 이제 이 직선과 이제 L직선과 이 직선이 만나는 점을 P라 하겠대. 근데 원점으로부터 P점, 원점과 P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을 C라고 했는데 원의 넓이가 최소가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원점이 여기 있는데 P점은 반드시 이제 직선을 y는 mx랑 이 직선과 만나는 점이라며. 근데 이제 원의 넓이가 최소가 되려면 여러분 이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점이 가장 최소가 돼야 되네.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원점으로부터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바로 이 점이 어떤 점? P점이 된다는 얘기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제 원이라는 거는 이렇게 OP를 지름으로 하고 있다. 이제 원이 이렇게 그려진 거야. 그리고 이 직선이 원점과 P를 지나는 이 직선이 y는 mx였다는 거죠. 얘가 y는 mx였다는 거. 그래서 이런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직선이니까. 그러면 OP 직선, 당연히 OP 직선의 기울기는 4분의 3이었겠네. 이건 4분의 3 x입니다. 이렇게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L직선과 X축이 이루는 각을 갖다가 이등분하도록 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게 우리 마지막 이 물음이었죠. 그럼 결론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직선은 여기 요 각을 이등분하게 되는 요 직선을 얘기하는 거였어. 그쵸? 여기서 근데 아까 나왔던 각의 등분선에 대한 내용이 한 번 더 나왔네. 그치? 그래서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이 점으로부터 P점으로부터 임의의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 그리고 X축까지 거리, 여기가 같은 거죠. 그러면은 이 직선식이 L직선식이 3x-4y는 0. 자, 여러분 이 직선과 이 거리는 여러분 그냥 임의의 y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따라서 절대값 y가 이 식에 대해서 거리식을 그대로 갖고 오면 5분의, 여러분 제가 여기는 맞게 했죠. 3x 마이너스, 선생님이 여기서 계산을, 여기 기울기가 4분의 3인데 여기는 4분의 3이 아니라 3분의 마3이었네요. 그쵸? 3분의 4죠. 그쵸? 그럼 여기가 이제 4x 마이너스 3y라고 이제 볼 수 있어. 여기만 숫자만 바꿀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식을 정리하면 되지. 이 식을 정리하면 5y는 4x 마이너스 3y, 그럼 따라서 8y는 4x가 되면서 y는 2분의 1x.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게 y는 2분의 1x인 거 아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1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7번 문항. 여러분 17번 문항이 굉장히 까다로운 문항인데 차근차근 한번 해볼게요. C1이라는 게 이제 원의 중심이 A, 3이 되고요. 반지름은 여러분 B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 그럼 지금 상황이
상황이 여기서 여러분 중심이 A,3이니까 여기서 이제 중심은 이제 누구를 얘기하겠어? 여기 이제 A점을 지나면서 중심 좌표를 지나는 L직선이 있다고 했거든요. 이게 L직선이야. 그럼 여기 직선 위에 이제 있는 거지. 중심 좌표는. 그리고요. 여러분 문제를 좀 더 살펴볼게. X축과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 AB가 있다. 여기 AB죠. A점, B점. 좋아. 그럼 원의 넓이를 2등분하게 하는 직선 L에 대해서 라고 했으니까 일단 이 L직선 위에 그 중심이 있는 거지. 그 다음에 L직선과 이제 Y축이 이루는 각도는 30도. 여기 30도라는 걸 얘기했어. 여러분 지금 이제 이 문제를 이제 구성을 하면서 저는 이제 여기를 볼게요. 이 중심 좌표가 A,3이었거든. 이 중심 좌표가 A,3이야. 그러면은 지금 이제 AB가 이 원의 현이기 때문에 그 원의 중심은 항상 어디 있냐면 이 AB의 수직이등분선의 위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수직이등분선 위를 따라가 보면 여러분 여기 이 점, 이 둥그렇게도 BD라는 직선과 그대로 만나는 이 점이 바로 중심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를 A,3이라고 둘게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건들 아주 잘 봐야 되는데 여기 30도야. 그러면은 이 직선이 X축과 이루는 각은 60도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울기가 루트 3이라는 걸 확인을 해야 돼. 그럼 여기가 이제 똑같이 60도라서 여러분 여기 비율관계가 여기 60도고 여기도 60도고 여기도 60도라서 이제 정삼각형인 거 알 수 있죠. 여기 정삼각형이고 여기 높이가 3이야. 그럼 정삼각형 높이가 3이란 거지. 그러면 1대 루트 3대 2니까 여기는 루트 3인 거고요. 그럼 AB 길이가 여러분 AB 길이가 2루트 3인 걸 알 수가 있었네요. 그래서 한 변 길이가 2루트 3인 정삼각형이다 라는 걸 일단 체킹을 할 수 있겠죠. 좋아요. 그러면 여기를 이제 확인을 하고 우리는 이제 문제로 더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이제 더 들어가보면 이게 이제 원의 중심이 여기 있던 거지. 원의 중심이.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대로 가보면 PCD라는 삼각형의 넓이를 가장 최대가 할 때가 언제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 앞서서 AC랑 PD가 이제 평행한다고 했어. 자, 이 부분을 해석을 하면서 가볼게. AC 직선과 지금 BD라는 직선이 지금 평행하니까 여러분 지금 이 도형은 이게 지금 등변 사다리꼴인 걸 여러분 알 수가 있거든요. 사다리꼴입니다 여기. 그래서 이제 이 도형이 등변 사다리꼴이 되면서 여러분 이 CD 길이가 AB랑 같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이제 다 왔습니다 여러분. 이 P점이 원위의 점인데 P점으로부터 PCD의 넓이의 최대값이란 거는 여기 좀 제가 바로 살짝 내려볼게요.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 상황이 CD라는 점과 P라는 원위의 점, 임의의 점이 있는데 이 점으로부터 이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물어본 거지. 그러면 이제 아까하고도 중복되는 문제인데 사실 원의 중심을 지나도록 하는 그러면서 CD의 수직이 되는 그 선 위에 저 맞은편의 P점 원위에 있는 점 P로부터까지 거리가 높이가 최대가 되는 상황이니까 이때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겠지. 됐나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여기 풀이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CD 길이는 아까 이제 얼마냐면 AB 길이랑 똑같았어. 그래서 AB 길이는 2루트 3이기 때문에 CD 길이는 2루트 3. 그럼 이제 넓이를 구합시다. 그럼 2분의 1 곱하기 2루트 3 곱하기 높이는 이제 이 길이니까 여러분 반지름 길이는 아까 이제 반지름 길이가 아니라 여기 이제 여기 길이가 얼마냐면 이 CD로부터 이 원의 중심까지 거리니까 여러분 여기랑 똑같아요. 여기 3입니다. 그러면 이 점으로부터 이제 P점까지 거리는 여기 반지름이지. 그래서 3 더하기
반지름은 아까 이제 2루트 3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계산만 해주면 돼서 3루트 3 플러스 6이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8번 문제는 직선과 원이 이제 접하는 상황인데, 직선과 원이 접하는 상황. 원의 반지름은 2인 상황이죠. 반지름,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2다. 그러면 이제 이 직선은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라서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도 양쪽으로 이렇게 접해져 있지? 그러면은 이거 살짝 옮겨볼게요. 자, 이렇게 접해 있는 거지? 자, 이렇게 접해져 있는 두 개의 직선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개의 접하는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 y축과 만나는 점을 PQ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 점과 그치? 이 점에 대해서 거리를 물어본 거나 마찬가지죠. 그럼 우리가 이제 접선이 보이니까 반지름과 접선이 수직이다 라는 생각을 해주고 여기 거리는 2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이만 구하면 되는데 여러분 지금 이거를 직선식을 생각해서 해도 되겠지만 그러지 말고 우리 이 길이만 찾으면 돼요, 우리.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길이를 이제 비율관계로 한번 구해볼게요.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이 직선이 얘라고 한 게 아니라 이 직선은 이제 여러분 요 안에 이렇게 그려진 직선인데 이 직선은 평행한 직선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길이만 이제 구하면 되는 상황이죠. 여러분 비율관계로 갈 거니까 이 기울기가 2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1대2네요. 그쵸? 이 각도에 의해서 1대2라는 걸 아니까 저는 여기도 동그라미 각이라서 여기 1대2네요. 그쵸? 그럼 여기가 2니까 여기는 4네. 그럼 여기는 얼마야? 1대2 대 루트 5니까 여기 2루트5라는 걸 알 수 있네. 그래서 2루트 5 여기도 똑같이 2루트라서 정답은 4루트 5가 되겠지. 자, 19번으로 가볼게요. 19번 문항을 보면 mn이 이제 정수라는 걸 일단 생각을 해야 돼. mn이 정수고 이 AB 두 점과 이 직선의 이제 위의 점, 임의의 점 P까지 해서 세 꼭지점을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하는 넓이가 항상 일정하대. 아, 넓이가 항상 일정하다. 그러면 지금 A점과 B점의 거리는 여러분 항상 일정하다고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A점과 B점이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있을 때 직선 위에 L직선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자, 그럼 L직선 위에 이제 점 임의의 점 P가 있는 거야. 근데 항상 PAB 넓이가 항상 일정하대. 그러니까 직선 위에 점을 바꿔가면서 생각해도 결론은 이 삼각형이 계속 넓이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AB 거리를 밑변으로 두고 P점으로부터 AB 직선까지 거리가 일정하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럼 결국에 AB 직선과 여러분 P점을 지는 L직선, 이 L직선이 이 두 개 관계가 서로 평행한다는 게 포인트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평행하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저는 mn 값을 먼저 구할게요. 그러면 지금 A점과 B점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얼마냐면 1-m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1-m이에요. 자, 다시 AB 직선의 기울기는 1-m, 그리고 L직선은 기울기가 -m분의 1입니다. 그럼 이제 두 개 같은 거는 여러분 n은 이제 곱해서 정리해주면 n 곱하기 1-m이 -1이 되게 하는 케이스는 여러분
mn이 정수기 때문에 이게 몇 가지 없어요. 그래서 n값이 1인 경우에선 m값이 2가 되고요. 두 번째, n이 여러분 마이너스 1인 경우도 있지. 그럼 n값은 얼마겠어? n이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이제 1이 돼야 되니까 m은 0이지. 그래서 이 두 개의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n이 1이고 m이 2인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되겠어? A점은 0,2입니다. 그리고 B점은 1,1이야. 그래서 여기 A, B에 평행한 L직선이 있는 거지. 이 L직선은 X 플러스 Y 플러스 4는 0입니다. 그래서 이 직선부터 이제 뭘 구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점 B에서 L직선까지의 거리의 최소값이래. 그럼 점 B로부터 L직선까지의 거리는 여기죠. 그렇지? 그럼 1,1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면 돼. 그러면 이제 거리를 구해보면 루트 2분의 6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루트 2가 되겠지? 그러면 두 번째로 가볼게. 두 번째는 여러분 m이 0이게 되면 m이 0이면 0,0과 그리고 1,0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직선이냐면 x-y 플러스 4는 0이라는 직선을 말하게 돼. 이렇게 지나는 직선이죠. 그럼 이 문제도 1,1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는 거니까 루트 2분의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서 여러분 밑에는 2루트 2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래서 이제 거리의 최소값이니까 여러분 2루트 2가 정답이 되겠지. 정답은 2루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20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20번 문제는 이제 연립부등식의 해가 같지 않도록이라는 소재로 이제 문제를 냈는데, 지금 여기서 여러분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잖아. 여기도 사실 이제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이 인수분해가 되긴 하는데, 여러분 이 부분이 이제 결국엔 K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가 다른 상황이니까 다르게 이제 추론을 해 나가야 돼. 그래서 가정을 하고 이제 추론을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부등식의 해는 일단 첫 번째 K가 여러분 양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서 이제 들어가 볼게. 그럼 첫 번째 부등식이 K가 아니죠. 미안해요. X가 K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 부등식의 해를 구해보면 여러분 인수분해가 이거 되거든요. 인수분해가 일단 X-1-K와 X-1 플러스 K가 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식에 대해서 이제 2차 부등식을 보면 K가 이제 양수라고 하면 2차 부등식의 해는 1-K보다는 크거나 같고 1 플러스 K보다 작거나 같은 이런 상황이야. 근데 이제 얘랑 이제 해를 갖지 않도록 한다라고 했잖아. 그럼 겹치는 구간이 없도록 해야 되거든. 그래서 K분의 2라는 값이 이 1 플러스 K보다 어때야 되겠어요? 크거나 같으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 이제 조건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1 플러스 K보단 K분의 2가 크거나 같다라고 이제 조건을 해주면, K는 양수가 있으니까 K를 곱해서 정리하면 돼. K 플러스 K제곱이 2보다 작거나 같고요.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여러분 이거는 마이너스 2와 1 사이가 되는데, K가 양수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K가 0하고 0은 이제 포함이 아니죠. 0은 아니고 이제 1만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K가 1인 거, 그 다음에 이제 K가 이제 양수인 거를 케이스를 했으니까 저는 이제 K가 0인 케이스를 한번 해볼게. K가 만약에 0이었으면 첫 번째 부등식 자체가 여러분 0 곱하기 X가 2보다 클 수 있어? 말이 안 되지. 이게 해가 없기 때문에 K가 0인 케이스는 그냥 바로 추가하면 됩니다. K가 0인 케이스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볼게. 세 번째죠, 여러분.
K가 음수인 케이스를 하면 돼. K가 음수인 케이스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 첫 번째 부등식은 이제 부동화 바뀌어서 x가 k분의 2보다 작다라는 것과 두 번째도 부등식의 해의 범위가 바뀌어서 1 플러스 k보다는 크거나 같고 1 마이너스 k보다 작거나 같은 이런 해가 나와. 그러면 이제 얘와 얘가 이제 연립 부등식의 해가 없도록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k분의 2가 1 플러스 k보단 왼쪽에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여기서 k를 또 곱하면서 부동호는 반대로 해줘야겠다. 그쵸? 음수였으니까. 그럼 이 부등식도 풀면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가 여러분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k는 1과 마이너스 2 사이죠. 그럼 이거는 이제 음수라고 가정하고 왔으니까 이때의 k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총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서 1, 한 개 그리고 0인 것까지 추가를 해줘야지. 그래서 총 4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었네요. 여러분 오늘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